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의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경희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재난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좀 교수님도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 중에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사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주 공장에서 불소가 누출되는 사고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이런 화학물질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형 이런 이제 이 사업장에서 사실 이제 폭발 사고도 발생하고 이런 이제 누출 사고도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공장 같은 경우에 6월 1일에 사실 이런 화재로 인해서 실제로 또 이제 불소가 누출되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네. 또 어저께는 또 이 동일한 현장에서 화학물질 유출이 의심되는 이런 상황들의 사고도 한 번 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이제 대규모 이런 사업장들이 사실은 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들도 상당히 큰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한편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여름철이 되면 이렇게 이제 화학물질, 유해물질의 누출이라든지 폭발 이런 위험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유해물질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 탱크라든지 이게 용기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 경우에서 사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이 안에 이제 압력들도 높아지면서 네. 사실 작은 균열이라든지 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새어 나오거나 혹은 또 폭발할 가능성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좀 더 네. 높아지는 상황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정밀한 작업들인데 네. 작업자들도 여름이 되면 굉장히 좀 이런 주의력이 좀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그렇죠. 떨어지는 네.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이런 위험 물질의 취급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워지면서 이게 압력까지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팽창을 하면서 폭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화학 물질 중에는 독성이 또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노출이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어서 작은 사고라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할 텐데요. 지난 1일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준비된 뉴스를 보고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반쯤. 공장 내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화재로 불소 일부가 누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11명이 한때 이상 증세를 호소해 사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내부에 있던 직원 3,600명도 방제 작업 등을 위해 대피했습니다. 위급 상황이다 해가지고 그 전체가 직원들이 다 이제 대피를 했죠. 해갖고 각 그 팀마다 소장이 있습니다. 소장 인수하에 다 대피를 했습니다. 불소는 무색의 자극성 유독기체로 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 중에선 질소와 섞어 오염물 제거에 쓰이는데 가스 주입 과정에서 배관에 문제가 생겨 누출된 걸로 당국과 회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막을 증착하는 공정에서 챔버에 생기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NF3 가스를 씁니다. 가스 누출 이후 회사 측은 환경정화 장비를 가동했고 남아있는 가스 제거 작업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SK하이닉스 측은 장비 가동에는 문제가 없어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생산 공정 차질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네, 뉴스 보고 왔습니다. 위험 물질인 불소가 누출이 되면서 이 직원 3,600여 명이 대피를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상 증세를 또 보이고 있다는데요. 이번 사고가 어쩌다가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개요를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 1일이었는데요. 이날이 사실은 오전에 이 사고 말고도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맞습니다. 사업장에서 이제 네. 폭발이 발생하면서 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날 6월 1일 오전 10시 20분 경에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이제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사실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이제 화재랑 그다음에 유독가스 유출이 이제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최초에는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신고가 됐는데요. 공장 내부에 있던 스프링클러 자체적인 설비가 작동해서 화재 자체는 굉장히 좀 신속하게 꺼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만 실제로 이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위험 물질에 대한 누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네. 그 당시에 누출을 확인해 봤더니 상당히 많은 양의 불화수소
소위 이제 불산이 누출된 상황이 돼서 그 안에 작업장에 있었던 직원들 3,600여 명이 동시에 대피를 하는 큰 네. 소동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로 인해서 현장에 있었던 일부 직원분들은 사실 눈 따가움이라든지 메스꺼움이라든지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어서 치료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고들, 가스 누출, 또 이런 위험물질 누출 같은 것들의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걱정들이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누출된 불소 가스 양이 기준치의 50배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양이 얼마나 인체에 특히나 치명적일 수 있는 정도인가요? 예, 실제로 이제 기준치 50배는 상당히 많은 양이죠. 사실 이제 작업 환경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치는 0.1 ppm 정도인데요. 네. 당시 현장에서 누출된 양이 약 5.3 ppm 정도니까요. 네. 정확하게는 53배 정도 이렇게 네. 됐던 상황이라 실제로 그대로 노출됐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이제 불화수소 혹은 또 불소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자극성 그리고 독성을 동반하는 이런 위험 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흡입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호흡기의 점막을 손상시켜서 사실은 뭐 기침도 나고 또 호흡곤란도 나지만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폐수종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질식을 하는 상황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피부에 접촉하거나 점막에 눈에 점막 같은 데 접촉하더라도 이 물질이 굉장히 빠르게 부식을 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닿기만 해도 바로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네. 사실은 화상 피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누출이 발생한 이후에 이 가스룸이나 이 공장 내부에 정화 시설이라든지 또 차단 설비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작동을 해서 사실은 외부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만 혹시라도 외부에 유출되는 상황 또 연속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만약에 확산됐다면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었던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제도 어떤 위험 물질이 또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좀 그거는 불소는 아닌가요? 예, 불소는 아니었고요. 어제는 이제 이 공장 안으로 외부에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네. 그 장비에 이제 이송을 한 이후에 이제 옮기려고 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 밑에 이제 뭔가 액체가 고여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액체가 뭔가라고 해서 이제 위험 물질로 의심이 돼서 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강염기성 이런 이제 이 액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 혹시라도 노출된 그 액체에 노출된 이 작업자분들 두 분은 병원에 가서 상황들을 확인했는데 크게 이제 이미 피해는 없었고 부상 상황도 없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동일한 이런 사업장에서 열흘 사이에 이런 위험 물질에 관련된 사고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조금 더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게 발생한 지 며칠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이 비슷한 또 상황이 또 재현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위험스러운 상황처럼 보이는데 불소 얘기해 주신 그 불소는 또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화학 물질이라고 하던데 왜 누출이 된 걸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 중에 이 불산 안 쓰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꼭 써야 되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필요한 이런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이 웨이퍼라고 하는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이 웨이퍼가 있는데요. 이 웨이퍼에 이제 방막 증착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웨이퍼 표면에 굉장히 이제 얇은 막을 계속 입히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굉장히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오염이 안 된 굉장히 깨끗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이런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밀폐된 공간을 챔버라고 하는데 이 챔버 안에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챔버 안에도 미세한 불순물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이 챔버를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때 이제 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을 사실 이번에도 발생한 사고 같은 경우에 이런 세척을 위한 이제 불산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밸브실이 있는데요. 이 밸브실 내부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화재가 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이를테면 이 안에서 다른 이유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이 밸브가 손상되면서 이렇게 네. 이제 이 불산이 누출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한 이제 이 부식성이 있다 보니까 누출이 되면 금속이나 이런 것들과 반응을 하면서 네. 열이 발생하면서 화재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누출이 먼저 돼서 화재로 이어졌는지 화재가 발생해서 누출됐는지 이런 과정들은 지금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불산이고 그것이 어떻게 또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외부로 불소가스가 확산하지 않아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참 다행인 사고였는데요. 하지만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끊임없이 또 발생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신속한 초동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런 화학물질 누출에 대한 사고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표한 2025년도에 국내 화학사고 통계 분석 자료를 보면은요. 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화학사고 이런 것들이 한 282건 발생했거든요. 네. 사실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건 정도씩은 이런 누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특히 지역별로 본다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5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은 이제 화학단지들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 36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네. 이외에 이제 경남이라든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각각 25건씩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좀 우리가 좀 착안을 해볼 거는 경남 같은 경우,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최근 5년간 평균 이런 화학 사고가 2건에서 3건 정도 되지 않았는데 작년 한 해만 10건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산단들이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결함들로 인해서 누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노후화되는 산업단지 또 설비들에 대한 부분들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그러면 이게 지금 크게 다뤄지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보다 굉장히 빈번한 거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SK 하이닉스 불산 누출 사고 이전에도요. 사실 작년 11월에도요. 사실 이 포스코에서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서도 이런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사망자도 발생을 했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12월에는요. 이런 여수 단지에서는 또 폭발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소가스 폭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망자 대부분 폭발이라든지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치명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발생과 동시에 사망자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예방도 중요하고 또 관리적인 측면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물질의 유출, 화학 물질의 유출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얘기들을 하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이런 사고들이 있는데요. 2012년에 발생했던 구미 불산 네. 유출 사고, 이 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화학 물질 또 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맞습니다. 되는 계기가 네. 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 피해도 컸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화학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이후 지금도 사실은 그런 관리가 체계가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학 사고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또 말씀을 해주신 대로 화학 사고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바꿨던 사건이었습니다.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유출 사고 관련된 뉴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료 탱크 주변에서 희뿌연 독성 연기가 쉴 새 없이 새어나옵니다. 방독면 등 특수복을 입은 소방대가 곳곳에서 방제 작업을 벌입니다. 경북 구미 국가산업 4단지 화공약품 가공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불산을 담은 원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40살 이모 씨 등 3명이 숨지고 30살 최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또 인근 주민 7명이 두통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방독면이 없으면 눈을 뜨기는커녕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짙은 독한 연기가 자욱히 깔려 있습니다. 공장 안의 원료 탱크에서 탱크로리를 통해 화학약품을 넣던 중 이 탱크가 갑자기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 직후 20톤 탱크로리에 있던 기체 상태의 유독성 물질인 불산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특별하게 지금 다 확산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바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압하면 물 뿌리면 또 폭발도 일어나고 아까 또 폭발도 일어났거든요.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반경 1.5km 내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566가구 주민 1,700여 명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방독면 100여 개를 4단지 인근 공장 근무자에게 배부하고 구미 일대 주민들에게는 가급적 창문을 닫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짝 말라버린 벼가 생기를 잃고 힘없이 뽑혀버립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고추잎도 하루 만에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면 나무가 잎이 새파랗게 있었는데 어제는
오늘 아침에는 또 자꾸 죽어다 갑니다. 사고 공장 인근 축사의 소 300여 마리도 유독가스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콧물과 기침, 식욕 부진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 못 견디니까 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니까 뭐 아예 손을 쓸 수도 없고 그거는 일단 먼저 사람부터 피했어요. 불산가스 누출 사고 사흘째, 기화된 불산이 넓게 퍼지면서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2차, 3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평균 농도와의 차이들, 그다음에 환경 독소학적인 농도인지 아닌지를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 해내야 됩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현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독 작업을 모두 마무리해 추가 피해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4만 톤의 유수지가 있고 그리고 4단지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오염된 물로 인해 갖고 농지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발표가 사고 현장에서 불과 50m를 기준으로 대기 중 불산 농도를 조사한 뒤 내린 결론이어서 주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네, 방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농작물부터 가축까지 광범위하게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친 사건이었는데요. 이 기자와 소방대원들까지 방독면을 쓸 정도로 당시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먼저 불산 유독가스가 어쩌다가 누출이 돼서 사고로 이어졌는지 좀 경위를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실 불소 또 불산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다른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불소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원소 그 자체거든요. 위험 물질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걸 수소랑 결합하게 되면 불화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체를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증류소 물에다가 녹여서 물로 만든 게 사실은 이제 액상으로 만든 게 이 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위험한 물질들이 형태는 다르지만 각각 기체로 존재하느냐 액체로 존재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조업체들에서는 이런 기체나 액체 형태로 다양하게 이런 이제 이 불산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도된 이 사고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7일에 발생한 이 사고인데요. 공장 내 원료 한마디로 탱크로리에서 이런 공장 내부에 이제 이 사용하는 시설로 이 밀어 올리는 불산을 이제 이동시키는 과정을 이제 진행하던 중에 쉽게 말하면 이 탱크하고 공장 안에 이 배관으로 정확하게 연결을 안 된 상태에서 불산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글로 계속 누출이 되는 상황이었고 새어나간. 한마디로 누출이 되면서 또 바로 폭발이 이루어지니까 한마디로 이 누출되는 양도 많았지만 동시에 폭발을 하면서 한마디로 그 안에 있던 탱크롤에 있던 불산들이 전부 다 그냥 유출이 되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대한 양이 사실은 지역 전체로 확산이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상황들도 있고요. 당시 또 현장에 있었던 이제 이 작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폭발을 동반한 누출 때문에 근로자 5분이 사망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현장에서는 또 7분이 다치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굉장히 큰 대형 재난화가 됐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관을 연결하는 과정이 어쨌든 잘못이 됐다는 것 같은데 뭐 그게 어떤 노후화의 원인이었나요? 어떤 원인이었나요? 아닙니다. 상당히 안타깝게도 설비적인 미비가 아니라 작업자의 단순 실수였던 거예요. 정확하게 결속한 상황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밸브를 열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대기 중에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람의 휴먼 에러라고 하는 사람이 충분한 작업 공정 또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이 공장이라든지 생산 현장의 안전이라는 건 사실 설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안전성을 높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런 안전 규칙 또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절차를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도 사실 항상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상황임을 사실은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작업 미숙으로부터 발생이 된 또 그런 사고였군요. 저희가 두 번째 뉴스 사고 발생 사흘째 상황을 봤습니다. 불과 3일 사이에 농작물이며 가축들까지 영향을 줬는데요. 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는 사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 같거든요. 좀 실제로는 어땠나요? 예, 사실은 이 당시에 폭발을 하면서 바람을 타고 이 주변 지역으로 전체가 다 확산되는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확산된 지 한 2, 3일 만에 이 지역 주변 한마디로 이 누출원 주변의 지역들은 거의 초토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 불산가스가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서 수분과 이제 강한 산성을 띠는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퍼져 나갔기 때문에요. 이 주변에 이를테면 농사를 짓던 포도라든지 대추 그리고 고추 또 이를테면 또 벼 이런 것들까지 다 대부분 변색이 되거나 네. 시커멓게 다 타 죽는 이런 상황들이 됐었고 또 심지어는 가축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각혈을 해서 쓰러진다거나 네. 또 이를테면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들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림 같은 경우에도 야산에 이를테면 산림들이 가을 단풍이 마치 된 것처럼 누렇게 다 잎들이 다 변하는 네. 이런 변색들의 상황들도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산림의 생태계까지 파괴가 되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피해보다도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피해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네. 인근의 이제 공단 근로자나 주민들 거의 1만여 명이 사실은 가스를 이 불산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흡입하면서 네. 사실은 거의 이제 기침이라든지 또 피부 발진 또 안구 통증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해서 거의 1만여 명이 병원에 진료를 받게 네.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또 사고 지역 근처가 사실 영남권에 이 낙동강 상수원이 있는 인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네. 이 상수원으로 사실은 빗물에 의해서 이런 불산들이 씻겨 내려갔을 때 상수원 오염 이런 것들까지를 감안한다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상수원을 같이 공유하는 지역까지 어떤 위험성까지도 상당히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사실은 경북 지역 일대 전부 다가 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공포에 빠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당시에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이 지역을 이제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네.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네, 사실상 정말 말 그대로 광범위한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초동대처도 미흡했던 게 이 사고가 이 피해가 더욱더 확산이 되는데 좀 영향이 있었다고요. 예, 뭐 충분히 뭐 워낙에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잘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커지는 걸 사실은 막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제로 그 당시에 현장에서의 초동 대응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화학복으로 대부분 갈아입은 소방대들이 현장에서 이 밸브를 찾아서 누출원을 잠궈야 되는 상황.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누출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잠궈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은 계속 이런 대원들이 들어가서 작업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수증기 앞에 이제 이게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을 하면서 네. 수증기 형태로 거의 안개가 꽉 끼다시피 해서 거의 시야가 30cm 앞도 안 보일 정도의 이런 네. 상황에서 누출원을 찾아서 이걸 잠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쉽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천 소방서 119 구조대 대원분들이 상당히 좀 극적으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그런 얘기들이 회자가 되는데요. 앞서서 투입된 이런 대원들이 사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네. 이 김천 소방서 119 구조대들이 다시 들어가서 거의 2시간 동안 거의 손으로 앞이 안 보이니까 손으로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네. 사실은 어디서 누출되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서 사실은 밸브를 손으로 더듬어서 찾아서 간신히 입은 것들을 차단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더 큰 피해가 계속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험한 작업들 사실은 지금으로 본다면 아니 소방관들이 아무리 이런 부분들을 안전하게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본인들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논란으로 또 이어질 수 있었는데 네. 그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방관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고의 그 발생 근원지를 찾아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만 들어도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가스를 중화시키는 소석회라는 것을 다량 살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물을 뿌린 것도 좀 영향이 컸다고요. 최초에는요.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불산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알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최초에 현장에 도착해서는 사실 물을 살수를 했던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과 반응하면서 오히려 확산도 더 빨라지고 사실은 이런 연무라든지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이 그랬군요.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 당시에는 사실 뭐 재난 대응의 관점도 그렇고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소방 대원들도 그렇고 이런 유독 물질이나 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 특성이 있는데 이런 네. 특성에 맞는 진압이라든지 대응 방법들 이런 것들이 사실 체계화되지 않았던 이런 한계들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장비라든지 또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맨몸으로 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고 이후에 소방 당국에서도요 여러 가지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 뭐 나라에서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부분들의 보관이나 관리 또 이런 것들의 정보의 공개 이런 것들을 법으로 다 정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었고요. 또 소방에서는 이런 화학 사고에 대한 부분들, 각종 화학 물질에 대한 현장 대응 매뉴얼이라든지 또 가이드북 이런 것들을 현장에 또 다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훈련들을 진행해서 좀 더 확실한 이런 대응들이 가능한 상황들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국에 있는 이제 주요 거점 산업단지에는 이런 화학물질 사고만 전담하는 이런 이제 소방 합동 방재 센터라는 것들을 둬서 따로 있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 누출이 됐을 때 전문화된 또 그리고 환경부라든지 또 이를테면 소방청이라든지 여러 부처가 사실은 기능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재센터를 신설해서 지금 현재는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그럼 13년 사이에 어쨌든 조금 더 매뉴얼이 체계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나 그런 시설들이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렇게 화학물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 근본적인 문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뭐 이 사고를 계기로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취급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대응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이 당시에 환경부 주도로 화학물질 관리법, 소위 화관법이라고 하고요. 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법을 지정해서 기업들에서 사실은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다 등록을 해라.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화관법이나 화평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공장이나 첨단 공정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을 쓰는지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노하우를 다 이제 공개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업들에서는 어렵고 불편해하는 이런 상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지만 또 이런 기업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자체적인 점검 역량들을 조금 더 강화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들 이런 것들도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화학 누출 사고가 점점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들이 사실은 7, 80년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어졌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3, 40년 이상 되면서 사실은 여러 설비적인 부분들의 어떤 이 노후화가 이제 진행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는 측면이랑 또 설비의 어떤 건전성을 가져간다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오히려 고장이 안 났다고 계속 사용하기보다는 노후화가 발생할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설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이제 보수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어져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관리를 잘해라라고 하는 걸로 끝났지만 지금은 설비적인 부분에 어떤 성능들 또 문제가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과정들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구미 누출 사고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제 인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었다 했는데 혹시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나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이를테면 AI 기술 또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요소 하나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사람이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 사람이 실수하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AI 기술이나 첨단 기술들을 현장에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AI 기반으로 해서 지능형 CCTV라든지 혹은 또 지능형 가스 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감시하거나 체크하지 않더라도 화면상으로 뭔가 이상 상황이 있을 때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 그리고 단순히 이 화면으로 보이는 뭐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화면상에 뭔가 연기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판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부여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이 AI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무인화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진행이 되는 이유는 어찌됐든 간에 이런 자동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현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위험한 공정 혹은 또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공정에 있어서는 무인화나 자동화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이러한 네. 기술들이 우선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다면 다양한 어떤 이제 제조 시설들, 제조 사업장에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그런 기술적인 그런 보완까지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또 안전한 그런 환경이 또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30초 안전 챌린지 순서인데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재난 문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30초 동안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 화학물질이 유출된다면 빠른 대피가 이루어진 게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어디로 대피할지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누출된 장소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동하실 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사실은 누출원에서 멀어지면서 사실은 이 화학물질들이 닿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안전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유독물질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낮게 깔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면 유독물질도 상대적으로 덜 노출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리고 높은 곳은 바람이 좀 더 많이 불기 때문에 유독물질이 높은 곳까지 확산되더라도 사실은 빨리 희석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어디론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 실내에 고립돼 있다면 창문을 정확하게 잘 닫으시고 틈새를 테이프 같은 걸로 정확하게 붙이셔서 외부에 이런 여러 가지 이 유독물질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거. 또 하나는 에어컨이라든지 환기 이런 장치 이런 것들을 끄셔서 이런 유입도 막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이영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